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 70회 영상에서는 종전선언으로 종전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종전선언에 계속 집착하는 데는 종전선언의 신통력에 대한 착각 그리고 환상이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실세들이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 유난히 강한 정오와 적개심을 보이는 걸 보면 종전선언이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엔 사령부가 왜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유엔사 해체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고 해체되면 달라지는 게 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정인 외교통일안보특보는 작년 9월 어느 강연에서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물자나 버스가 넘어가는데 유엔사에 사전 신고해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걸 만약 국민들이 알면 유엔사 철수하라고 말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유엔사 해체를 바라는 정부 내의 기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8월 유엔사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7개 좌파 시민단체도 작년 4월에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유엔사 해체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사를 가짜 유엔사로 지칭을 하면서 이 가짜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입할 길을 열어주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가 한국군 동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들의 유엔사에 대한 적대적 언행과 시민단체들의 유엔사 해체 캠페인이 아주 치밀하고 통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매년 북한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주장하는 유엔사 해체 논리를 추종하면서 이 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엔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6월 25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결의 82호에서 85호까지 4개의 결의를 연속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결의인 7월 7일자 결의 84호 제3항에서 침략 격퇴를 위해서 한국에 제공할 군사력 또는 다른 지원을 미국 주도하에 통합사령부에 가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용토록 한다는 말은 영어로 make available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통합사령부는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 제5항에서 이 통합사령부가 참전국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authorize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8월 31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85호에서 처음으로 이 통합사령부에 대해서 유엔 사령부, 더 유엔 커맨드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16개 참전국 군대를 보통 유엔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요즘 유엔이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UN 평화유지군 PKF와는 그 성격이나 임무가 전혀 다른 것은 맞습니다. UN PKF는 안보리가 창설해서 회원국들의 병력을 제공을 받아서 UN의 예산으로 운용을 하고 UN 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UN에 소속된 군대입니다. 한국이 레바논이나 수단에 파병한 부대가 바로 UN PKF인데 월급뿐 아니라 우리 군이 가져간 장비의 감가상각비까지 UN에서 계산해서 지불을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터에 파병한 부대는 안보리가 승인한 다국적 군 MNF죠. 이거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파병을 한 겁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 지휘하에 통합사령부에 파병된 군대는 요즘 개념으로는 안보리 승인 다국적 군 MNF와 같은 겁니다. 요즘 안보리가 다국적 군을 승인할 때는 임무기한을 설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임무를 재검토하고 또 기간을 연장도 하지만은 6.25 때는 유엔이 처음으로 승인하는 다국적 군이었기 때문에 기한을 설정하지를 않았고 이런 모든 것을 미국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두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겁니다. 다만 결의 84호 6항에서 통합사령부가 취한 조치 내용을 미국이 안보리에 보고하는 의무만 규정을 했습니다. UN 사령부가 현재 UN 산하기관은 아니지만은 족보가 없다는 주장은 틀린 겁니다. UN 안보리 결의로 탄생을 했고 UN기 사용이 승인되었고 UN 안보리 문서에 UN 커맨드라는 그런 명칭이 엄연히 나오고 미국이 UN사의 조치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족보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보리 결의 84호 6항에 따라서 지금도 UN사가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는 매년 미국 정부를 통해서 UN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임종석 두 특보가 UN사가 남북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UN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물자와 차량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할 때 UN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을 자문하는 특보들이 한반도 정전 체제의 기본적 내용, 본질적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전협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정전 체제에 대해서 이런 선무당 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정전협정 제8항에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들어갈 때는 UN 사령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제10항에서는 비무장지대 남측 구간에서는 UN 사령관이 민사행정에 책임을 지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대한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정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행정관할권이 UN 사령관한테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와 차량의 통과를 통제하고 허가하는 UN사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UN 안보리 결의로 창설된 UN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눈 감아주고 우리 정부와 제재 위반에 공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UN사가 어떻게 이런 권한을 갖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 독자적 역량으로 북한 침략을 격퇴하지 못하고 적화 통일을 피하려고 미국 주도의
유엔군에 빚을 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못 지킨 주권을 다시 찾아준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유엔군이 안 왔으면 주사파들이 바라던 적화 통일이 그때 이루어졌겠지만은 당시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이 적화 통일을 막기로 결심한 걸 이제 와서 한탄하고 유엔 사령부에 분풀이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유엔사가 있으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근거가 없고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반일 근본주의에 빠지면 대낮에도 일본 귀신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유엔사는 6.25 당시부터 원래 동경에 설치되어서 정전 이후에 1957년에야 서울로 사령부를 옮겼습니다. 서울로 이전하면서 일본에 7개 유엔사 후방기지를 남겨두었는데 이 7개 기지는 주일 미군 사령관 관할이 아닌 유엔 사령관의 관할에 있습니다. 유엔사와 일본 정부 간의 별도의 협정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엔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일본 내 80여 개 미군 기지 가운데 이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7개 기지에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할 전쟁 예비 물자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16개 한국전 참전국 가운데 다시 파병하겠다는 나라가 있고 한국 내에 공항이나 항구로 바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본 내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거쳐서 들어올 수는 있죠. 이런 병력과 후방기지에 비축된 물자를 부산항으로 수송하는데 일본 자위대 수송함이 거들어주면 전쟁 수행에 부담은 좀 덜 수 있겠지만은 우리 허가 없이 일본 자위대 병력이 한국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유엔사가 해체되면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의 유지 근거가 없어지고 미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협정으로 주일 미군 기지로 지위를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의 후방 병창비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정부의 의사에 반해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참 무식한 소리입니다. 6.25 이후에 유엔 사령관이 갖고 있던 작전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로 넘겼습니다. 연합사의 전작권을 다시 유엔 사령부로 반환하려면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넘겨준 것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메가드 사령관 앞 서한 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사가 설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서한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전작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다시 꼭 파병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1950년 안보리 결의 84호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70년도 넘은 그 결의를 고지식하게 해석해서 한미연합사가 아닌 유엔 사령부에 파병을 하겠다고 우기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경우에는 유엔사가 참전국들의 재파병을 받는 틀로서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일본은 참전국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가 결의 84호를 채택할 당시에는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하고 싶어도 이 결의를 운용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시에 동원될 한미연합군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데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이 파괴되고 인민군이 괴멸된 이후에 2천 명 파병하겠다는 나라가 나오더라도 그게 전쟁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참전국이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로 전작권을 이양한 것을 부정하고 유엔 사령관의 지휘만 받겠다고 고집할 경우에는 유엔사 내에 작전 지휘 체제를 별도로 갖춰야 됩니다. 수십 명에 불과한 현재의 유엔사 조직과 인원만으로는 일개 연대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엔사가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괴물로 보이고 유엔사가 하는 일이 모두 못마땅하다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몇백 번을 해도 유엔사를 없앨 수가 없지만은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이건 저절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방해가 된다고 유엔사를 원망할 게 아니라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원망해야죠. 유엔사 빨리 해체하고 대북 경제 지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북한에다가 비핵화 약속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를 해야죠.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저절로 해결될 일을 두고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미국에만 자꾸 시비를 걸면 뭐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였습니다.